여러분은 현재 즐기시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지금의 중년 노년들은 살아왔던 시대가 시대였던지라 개인의 취미조차도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크게 즐기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현재 우리 중장년들의 젊은 시절에는 노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이 이제는 은퇴를 하고 긴 노년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습관으로 굳어져 한평생 열심히 일만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무리 은퇴했더라도 이렇게 마냥 놀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 적어도 70세까지는 현역으로 일하고 싶다는 사회통계 자료들도 속속 나오고 있으나 노년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에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신가요? 라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목이나 취미생활 등 사회활동을 여전히 활발하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답변이 응답률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보다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후를 꿈꾸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 조금 의외라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노후를 채울 여생의 자원인 취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면이나 식사 등 생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평생 자유다운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을 수 있기에 이제부터는 정말 자유시간이니 마음껏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사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머리로는 이해해도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길어진 노후의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고 유익하고 성취감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 삶의 질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취미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이 처한 실존의 문제로 결국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어도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게 찾아 나서야 합니다. 70에서 80대를 넘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 재미를 붙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직업만큼이나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돈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50대부터 80대 그 이상까지 꾸준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거나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꼭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자신의 몸을 돌보고 마음을 수양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실제로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는 취미생활은 무엇일까요? 한 연구조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년 동안이나 추적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등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40대가 넘어서부터는 남녀 공통으로 한국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취미생활로 등산을 가장 선호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등산을 하면 심폐지구력 향상과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심신 건강을 촉진하며 자연 환경 속에서 힐링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풍경을 직접 느낌으로써 정신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시니어들의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렇듯 장점이 많은 반면에 하산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체중과 배낭의 무게를 지탱하며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들의 경우 무릎이 시리거나 연골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등산은 무릎 관절 건강이 안 좋으신 중장년 이상의 분들이나 근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바깥에 나가서 자연 풍경도 보고 걷는 것도 너무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체력과 경험에 따라 자신의 건강에 맞는 쉬운 코스부터 시작하시거나 적절한 난이도를 선택하셔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등산 코스를 진입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부상의 위험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을 하는 중간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분배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등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올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가파른 길을 내려오실 때는 몸을 약간 옆으로 하셔서 속도를 줄이시고 조심해서 내려와야 합니다. 맑은 공기와 흙냄새, 바람냄새, 꽃 향기까지 어우러져 정신적인 테라피까지 누릴 수 있는 취미로 등산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는 탁구입니다. 국민 스포츠라 할 수 있는 축구나 야구, 배드민턴과 마찬가지로 탁구는 주변에서 접하기 매우 쉽고 또한 재미도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생활 스포츠 중 하나인데요. 탁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손목과 팔다리 등 다양한 근육을 사용해야 하며 유연성과 반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탁구를 1시간 치면 6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는 수영과 복싱 1시간을 한 것과 동일한 운동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신체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일상에서의 부상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탁구는 구기 종목들 중에서 부상의 위험도가 가장 적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겁지 않은 라켓과 작고 가벼운 공, 그리고 적은 활동 반경으로 상대와 부딪힐 일도 적습니다. 또한 탁구는 바깥 날씨나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계획한 대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입니다. 탁구는 두뇌 회전과 집중력 향상에도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제대로 받아치기 위해 한 동작을 연결하기 위해 짧은 순간에 많은 걸 생각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자연스레 두뇌 운동이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 들어 가장 걱정되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집중력 또한 높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집중력을 요하는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탁구에 한번 맛을 들이면 취미로 탁구를 쭉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으십니다. 그만큼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까지 도움이 되며 점수를 얻었을 때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는 매우 좋은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전신 운동으로 재활에도 좋고 가볍게는 스트레스 해소부터 나이 들어 가장 걱정인 치매 예방까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탁구는 어떠신가요?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오랫동안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겨하는 취미입니다. 매력적인 소설이든 흥미진진한 모험담이든 생각을 자극하는 만화책이든 독서는 시간을 보내고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취미 활동입니다. 독서는 단순히 즐기는 것 이상의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억력과 공감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단 6분의 독서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준을 3분의 2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는 스트레스 감소제로서 음악 감상이나 차를 마시는 행위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매일 35,000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충동적이거나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독서가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하니 매우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또한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힐 수 있으며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노년기에 하게 되는 쓸데없는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독서가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노년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취미로 TV 시청을 꼽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같은 시간에 TV 시청을 하시는 것보다 독서로 하루의 마무리를 해보면 어떠실까요? 네 번째는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가 뭐야? 하시며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란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도심의 공원에서 나무채와 플라스틱으로 된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골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즐기는 취미이긴 하지만 아직은 어르신들께 진입장벽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요즘은 골프를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에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로 필드에 나가거나 스크린 골프장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부상의 위험도 낮고 체력 소모도 적으면서 시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으니 온 가족이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어르신의 경우 하루에 필요한 운동량은 약 300칼로리 정도인데 파크골프 경기를 위한 1시간 30분의 운동량은 200칼로리 정도이므로 나이 드신 분들께 적합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힘든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서 나이와 상관없이 즐기기에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80대 이상의 어르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복장은 평소에 즐겨 입으시는 편안한 운동복을 입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스윙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모자가 달린 상의보다는 일반 옷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문 장벽이 낮고 가볍게 몇 가지 동작과 룰만 익히면 되므로 원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로 취미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5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식물이 사람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에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연과 격리된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식물이 주는 심리적, 신체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서 조절이나 정서 활용 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식물 재배를 하는 경험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인데요. 이렇듯 식물 재배는 정서적 교감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쾌적함과 공기정화 기능, 산소 발생과 온도 조절 등의 기능과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실내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반려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식물은 반려동물에 비해 관리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취미 활동입니다. 요즘에는 반려식물 키우기 키트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외롭지 않도록 정서적 교감까지 나눌 수 있는 반려식물 키우기 취미는 어떠실까요? 6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께 미술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면 대부분은 어렵고 재주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란 답변과 함께 손사래까지 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어르신들도 접근하기 매우 쉬운 컬러링북이 시중에 많이 나올 만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까지 완성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노인성 질환을 대표하는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색칠까지 하려면 손의 다양한 대근육과 소근육을 많이 사용하므로 기억력 손상을 예방해주고 인지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손을 움직이며 소근육을 자극하고 어떤 색으로 칠할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미리 생각하다 보면 인지기능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림 그리기와 색칠하기를 가리켜 두뇌 활동을 촉진시켜 인지적인 수행 능력 향상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림 그리기 교재를 선택하실 때는 본인의 시력과 손의 움직임 등을 고려해 난이도를 조정하시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두뇌 활동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해 지나온 시간,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로 건강하게 기억력을 자극하고 집중력이 약해지는 노인들의 두뇌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그림 그리기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노후 건강까지 책임져주는 취미로 그림 그리기는 어떠신가요? 7번째는 댄스 스포츠 배우기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지내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구부정한 모습은 외관상으로도 예쁘지 않지만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댄스 스포츠는 기본 동작이 척추를 곧게 세운 자세에서 시작하고 춤을 추는 동안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스트레칭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음악에 몸을 맞추고 있노라면 분명 운동을 한 것 같은데 춤까지 배우고 추게 되는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신 지 몇 달 정도 되는 분이 있는데 평소 가끔 방문하던 마사지샵에 갔더니 자세가 너무 좋아졌다고, 등뼈가 들어갔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댄스 스포츠는 자세 교정에도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칼로리 소모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걱정되는 뱃살을 빼려고 마음먹은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약 800m 장거리를 뛰는 것과 호흡량이 비슷한 유산소 운동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댄스 스포츠는 자세 교정 이외에도 하체 근력과 척추 주위의 근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 해소에 적합해 노년기에 취약해지기 쉬운 우울증 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와 관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댄스 스포츠를 통해 치료된 사례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맘껏 날려버리면서 왈츠나 탱고, 줌바 댄스로 바른 자세와 예쁜 몸매도 얻으시고 사교와 삶의 활력까지 얻으실 수 있는 댄스 스포츠를 배워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세 토막으로 나눈다면 60 이후 마지막 30년은 건강하게 잘 살면서 지금껏 못해봤던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 아쉬웠지만 간절했던 일들을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누려야 하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은퇴라는 것은 이제 끝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0년을 멋지고 후회 없이 의미 있게 보낼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취미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취미 생활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체력을 갖추었는지, 둘째로 가족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인지,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체력 수준이나 신체 기능 수준에 맞추어 나에게 맞는 취미를 선택하셔야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미를 선택하실 때도 모범 답안지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니 혹시 제2, 제3의 직업을 가지더라도 현역 시절의 약 50%만 짧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취미 생활도 즐기시며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셔야 긴 노후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 비해 시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중년 이후의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행복하게 보내시는 길에 취미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하지 뭐. 나중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이 뒷받침될 때, 하루라도 일찍 나에게 맞는 즐거운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의 노후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미 활동으로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모든 구독자분들께 좋은 벗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